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웬 경매 책이냐 하실 텐데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세입자도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경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어떨 때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손해를 얼마나 보고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기본적인 법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런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원리를 조금 설명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저자는요, 투자자예요. 대부분 경매 책은 투자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 왜 공부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세입자도 경매 공부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시면은, 아, 경매가 이런 거고, 경매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경매를 내가 알게 되면 어디 가서 전세, 월세 살다가 손해는 안 보겠다, 집주인한테 사기는 안 당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저자는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소박하게 경매를 시작하게 됐대요. 분양받을 때 원래 아파트 보면은 빌트인 오븐이랑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그걸 가지고 도망갔대요. 자기가 집 상태를 보지 않고 이사비를 줬는데 상대를 믿었더니 그렇게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걸 다시 낙찰받은 집을 물어준 사례, 그런 것도 앞에 있었어요. 이분도 역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러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책은요, 경험서 위주로 읽으면 좋고요. 모르는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하라. 그리고 경매는 오픈북 시험이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운 내용을 반드시 실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갑구와 을구가 있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뭐 소유권 이전, 근저당, 가압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날 이후로 달라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삭제되는 거예요. 경매가 낙찰이 완료가 되면 많은 것들이 지워져요. 제가 처음에 경매를 공부할 때 집값은 1억인데요. 그 붙어있는 권리들이 막 수십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낙찰받으면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되게 무서웠어요. 알고 봤더니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채권들은 다 사라집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전세권, 아니면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선수의 전세권, 이 정도가 돼요.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한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전세권, 그 다음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 선수의 전세권, 이런 것들이 2개 이상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날짜가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얘기 좀 강조해서 해드릴게요. 뒤에 가서도. 근저당권이 소위 말하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전세를 들어갔다. 그러면 날짜가 빠른 게 우선이기 때문에 밑에는 다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아도 끝난다는 거야. 그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담보 가등기는 그럼 뭘까요? 자, 누가 돈을 저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그냥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너 담보 있어? 라고 저 집 있어요, 집. 그럼 네 집에다 담보 가등기 설정할게. 가짜 등기예요. 가등기. 그래서 3천만 원 빌려주고 3천만 원 담보 가등기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갚으면은 이 집을 이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집을 가져올 수 있어. 돈 대신에. 물론 차액은 뭐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담보 가등기는 돈을 받기 위한 권리예요.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만약에 아래에 있다. 그러면 소멸돼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이 있는 집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해도 소멸된다는 거야. 소용이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은 담보대출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깨끗한 등기부등본에 첫 번째로 전세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수가 되지 않아요.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가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물어줘야 돼요. 선순위 전세권이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선순위 전세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전세권은 다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있는 집에 들어가지 마라. 대출이 10원만 있어도 호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자, 이때 전세권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1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선순위 전세입자가 6천만 원 들어있다. 근데 이 세입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6천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럼 1억짜리를 얼마에 받아야겠어요? 내가 이익을 보려면 한 2천, 3천 이렇게 낙찰가를 써야 돼요. 그래야 2천, 3천에 받아서 6천 물어줘도 1억보다 싸게 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가끔 기사에 10억짜리가 5억에 낙찰됐다 이런 건 거의 뻥인 게 많아요. 이런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대항력이 되게 중요해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요, 경매나 일반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내가 내 돈 보증금 보장받을 수 있고 그 계약한 기간 동안 살 수 있어요. 내가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경매로 넘어가든 집주인이 바뀌었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항력은 어떤 사람이 성립을 할까요? 자, 계약을 한 다음에요.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거주를 해야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전입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근데 내가 오늘 전입신고 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오늘 대출을 넣었다. 그럼 대출 실행일이 하루가 빠르죠. 그래서 계약서 쓰자마자 바로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거야. 이사하기 전에 미리. 만약에 집주인이 주소 좀 잠깐 빼주세요 라고 하면 주소를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이 주소를 빼면은 집주인이 그 사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걔가 1순위가 되고 난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나 작년에 이사 왔었어요. 소용없어요. 이사 나가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 거주하는 동안은 주소를 빼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엔 절대 주소를 빼면 안 돼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근저당, 대출 이런 거보다 순위가 다음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자, 낙찰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물어줄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내 돈 다 손해보고 받지도 못하고 집주인 도망가고 낙찰자는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는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부동산에 내보낼 수 있다. 명도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그래서 우선변제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주민센터 가서 도장을 받아요. 그러면은 제3자에게도 이 집에 세입자가 있어요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고 그날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순서, 아까 제가 날짜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순위가 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에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돼.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아주 작은 돈으로 들어있는 임차인, 예를 들면 월세를 산다. 보증금이 뭐 2천에 200이다. 이런 사람이 억울하게 그 2천만 원 띄면 안 되겠죠. 집주인은 부자인데 돈이 별로 없는 임차인이 뭐 2천, 3천, 뭐 4천 이런 돈을 손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여러분이 원룸에 들어갔다. 그럼 원룸에 집이 되게 많죠. 그 사람들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보증금을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대출도 있기 때문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력, 부동산의 인도와 내가 거주하는 것과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으면 최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소액 보증금 범위, 국가에서 정한 범위가 있어요. 그 안에 해당하는 사람만 변제권을, 그러니까 무조건 순위가 아무리 뒤에 있어도 무조건 1순위로 변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고 그 날짜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주해야 한다라고. 전입을 빼면 안 된다. 주소를 절대 빼면 안 돼요. 그래서 20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은 1억 이하 보증금 가진 사람한테는 3,400을 무조건 보장을 해줘요. 그러면 1억을 가진 사람이 순위가 되게 낮을 때 3,400만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낙찰가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수도권과 과밀 억제권역은 8천만 원 이하는 2,700만 원. 광역시, 용인, 안산, 김포, 광주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 무조건 보장.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는 1,700 무조건 보장.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들어갈 때 보증금이 뭐 1,700, 2,000 이 정도면 걱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최우선 변제를 할 수 있어서 만약 경매로 넘어가도 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2천, 3천, 4천이 아니라 더 커지면은 이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물건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먼저 전입을 빨리 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주소를 빼달라고 할 때 절대 빼주면 안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세입자도 저는 정말 경매 공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라는 책과 함께 오늘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